영식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크게 튀지 않고 정희에게 끌려다니는 조금 답답한 남자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면에서 영식의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와 아무 관련 없는 순자의 상황을 멋대로 해석했고 그 해석을 사람들 앞에서 비밀 얘기처럼 속삭였습니다. 왜 영식이 순자 이야기에 끼어들었을까요? 정희가 먼저 흘린 말을 믿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영숙이 만든 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영식은 그 순간부터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됐습니다. 옥순, 영숙, 정희가 순자를 향해 불편한 말을 쌓아온 흐름에는 최소한 그들만의 감정적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식은 다릅니다. 영식은 순자와 경수 사이에 직접 얽힌 사람이 아닙니다. 순자가 누구를 좋아하든 경수가 누구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든 영식이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이라는 말로 순자의 고통을 추측의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고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데 그걸 보고도 경수가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고 해서 오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순자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말투였습니다. 영식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왜 속삭였을까요? 자신이 하는 말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밖에 들리면 안 되는 말, 당사자가 들으면 안 되는 말, 그런데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는 공유하고 싶은 말, 바로 그 지점에서 영식의 가벼움이 드러납니다. 말이 적어서 괜찮아 보였던 것이지 판단이 깊어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문이 트이자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분위기에 합류했습니다. 정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순자가 아파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걱정의 표정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영식에게 옮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영식이 그 말을 걸러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의를 겪었다면 최소한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쯤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던진 조각을 받아 자기 입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잡아먹힌 순간입니다. 정의의 감정이 영식의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식과 정의의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짜증을 내고 시험하듯 묻고 눈물로 분위기를 바꾸고 영식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에게 1%라도 마음이 있냐는 식의 질문은 애정 확인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영식은 거기서 자기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숨만 쉬고 애매하게 수긍하고 결국 정의의 기분을 맞추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정반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흔들고 다른 한쪽은 점점 자기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영식이 순자 뒷담화에 합류한 장면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봉조자가 됐습니다. 정의에게 휘둘렸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휘둘렸더라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낸 건 영식 본인입니다. 더구나 그 말은 순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정말 아파서 쓰러진 것인지 감정적으로 무너진 것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가장 자극적인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영식은 더 글로리 3인방 옆에 선 네 번째 그림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누군가 약해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인지, 구경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약함을 소문으로 만드는 사람인지. 영식은 이번에 가장 실망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조용해서 몰랐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정의에게 잡아먹힌 것인지, 원래 그런 사람이 이제야 보인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순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순자의 고통을 말거리로 만든 순간, 영식은 더 이상 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